낙태 귀신 퇴화령, 요즘에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뱃속에 죽은 애가 귀신이 돼서 응집이 돼서 사람을 괴롭힌다는 건데, 인위적으로 하는 거죠. 유산이 된 경우가 떨어질 낙이거든요. 태를 떨어뜨린다 해서 이게 낙태예요. 옛날에는 낙태법이 만연하지 않고 자식이 부의 기준이었어. 뭐 아들 많은 집은 뭐 일을 많이 한다? 다산이 부의 기준이어서 자식이 많은 집이 좋다라고 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인력이 생산이 되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애를 낳고도 의료 장비가 미비하니까 4, 5서재는 죽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3살, 4살이 넘어서 호적에 올리고 그 옛날에 나이 차이가 있네 없네 하는 게 옛날에 그런 게 만연했었는데, 그래서 그 애들을 가서 천한 이름을 지어주고 돼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돼지 엄마, 돼지 엄마. 왜? 이름을 천하게 지으면 오래 산다. 그래서 돼지 엄마가 곳곳이 많았답니다. 뱃속에 있는 애들은 완성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팔다리가 다 만들어지고 세포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완성체라고, 이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겠죠. 유산을 하면. 지금은 컸다라는 과정에서 생각을 하고, 옛날 사람들은 완성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딴 자식 돌봐야 되는데 유산했다고 그거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다들 뭐든 가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산 자식을 먹여야 되는데 죽은 자식에 얽매일 수가 없으니까 엄마들이 가슴이 아파도 산 자식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죠. 벌어먹을 수 있고. 밭에서 일해야지. 낳고 벌어. 애를 낳으면 다산이 부의 기준이고 죽었다고 슬퍼할 겨를도 계속 일을 해서 뭐 소처럼 가서 얘 일을 해야죠. 그게 엄마들이었으니까 옛날에. 그래서 쉽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넘긴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태아령을 전문 천도하는 뭐 사찰도 있고 뭐 무속인도 있고 그 태아령을 곳곳에 빌어준 사찰이 만연해요. 뭐 거기에서도 빌어줘야 된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완성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빌어주긴 보다는 완성체가 아니니까 이걸 점지해 준 삼신한테 빌었다는 거야. 삼신한테. 죄송하다, 못나서, 상황이 이래서 못나서 빌었다는데 지금은 그걸 귀신이라고 생각해서 귀신이라고 천도로 해서 빌었다는 거예요. 좀 방법이 틀리죠? 옛날에는 반백기 생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삼신께 빌고, 지금은 반백기 있어도 완성체라고 생각해 성장하는 생각까지 다 해서 너무 불쌍해서 이게 사람이라고 빌고, 좀 이게 극히 나뉘어요. 베넷 옷을 사서 태워주고 얘를 가서 천도를 하고, 옛날부터는 삼신 할머님께 빌고,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옛날에 꿈에 뭐 엄마가 뭘 줬다, 할머니가 뭘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삼신 할머니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와서 점지를 하고, 돌아갈 때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라 그랬다, 할머니가 왔다, 그런 얘기도 많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렇게 뿌려서 내 자손 내가 데리고 가는 거야, 내가 먼저 갔으면. 그래서 이런 사각을 고려해서 유산과 낙태는 좀 구분이 달라요. 유산을 한 경우하고 낙태를 한 경우는 비는 방법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죠. 영혼으로 봐야 되냐, 세포로 봐야 되냐, 과정의 세포로 봐야 되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낙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자손이 좋은 경우가 태어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아픈 경우, 장애인 경우, 뭔가 정신적인 거,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태어날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낙태를 해놓고도 삼신한테 비는 거죠. 이게 복이 있는 자손, 복이 없는 자손. 낙태를 만연하게 한 사람이 가서 임신을 결혼했다고 해서 정말로 복이 없는 자손이 태어날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복이 있는 자손이라면 부잣집에 태어난 자손. 자, 복이 없는 자손이라면 없는 집에 태어난 자손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술집 같은 경우 있죠. 술집에 여조 뭔 호스티스가 임신을 하잖아요. 옛날에 임신을 하면은 장사가 안 됐대. 장사가 안 됐대. 왜 장사가 안 되냐? 얘가 복 있는 자손일 경우가 아니잖아. 얘가 복이 있을 자손의 경우가 아니잖아. 아버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남자친구 손님인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손이 될 수가 없고 거기에 태어난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기를 거야? 엄마가 몸뚱이 팔면서 기를 거야? 그러니까 복이 없는 자손이 임신을 하니까 이게 재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집들은 이 아들 낳고 집 사고 임신할 때부터 좋은 일이 있다. 뭐 이 딸 낳고 나서도 좋은 일이 있다. 이게 복이 있는 자손의 차이인데 자꾸 낙태를 하고 무언가 이걸 가서 문제를 치우지 않으면 그러한 자손이 안 좋은 될 자손이 나올 경우가 많다라고 그래요. 또 가는 자손도 없어지는 세포라도 없어지는 자손도 있을 거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손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빌어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좋은 자손 점지를 해 주소사라고 해서 그 무속적인 부분에서는 삼신의 벌전이라 해서 그걸 풀고 기도를 해서 좋은 자손을 점지받는 방법으로 갑니다. 태가 또 가지 않는 경우에서는 자꾸 고집이 생기고 아집이 생기고 남녀간에 문제가 생겨요. 뭐 어떤 이 뭐 점집이나 너 자궁살이 있다, 뭔 살이 있다, 뭔 살이 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통솔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살을 잘 풀어서 이걸 삼신의 벌전을 잘 풀면 그런 게 없어지고 이성의 교제에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는 조금 비방으로 해서 없애고 가셔라. 그리고 남녀가 같이 낙태를 하잖아요. 여자는 나쁘고 남자는 좋고 아니에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아요. 제가는 아니지만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는데 재수 없어 남자도. 이게 정말로 좋은 자손을 하잖아요. 이게 깨져버리잖아요. 정말 재수 없어. 나쁜 자손을 낙태를 하는 게 재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좋은 자손을 하면 정말 재수 없어요. 이게 몇 년을 가요. 몇 년을 가. 그래서 무속에서는 삼칠을 20하루 전에 20일 전에 비방을 하고 풀어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서 풀어나가면 이 사람이 빨리 또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머리의 기억 쪽에 삭제가 되는 거죠. 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기억도 마찬가지 귀신이야.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 밀어내 남자를. 그래서 하는 거지. 무언가 가서 괜찮은데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어도 벌이 붙을 때가 있고 어쩔 수 없어도 인정할 때가 있고 잘못해도 그래도 잘못한 건 인정이 될 때가 있고 계속적으로 잘못하면 인정이 되냐고. 안 되지. 삼신도 싫지. 좋은 자손이고 뭐고 이 사람이 가서 남자 만든 게 싫을 수도 있어요. 애기가 귀신이 됐다고 밀어낼 수도 있는 거고. 태아령을 불러서 뭘 안고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내 아이의 애기니까 뭐 안고 있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손길 잡고 극락청도로 하는 게 그냥 좋은 데로 가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또 태라면 풀어내서 다음에 깨끗하게 좋은 사람 만나서 이게 실수도 있고 뭐 자의 타의 뭐 여러 가지 살면서 힘이 든 경우가 될 수 상황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을 적절하게 풀어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